당뇨 운동에 대해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허벅지 운동, 그 중에서도 스쿼트 운동입니다. 저도 평소에 스쿼트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며 꾸준히 좋은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뇨인이 허벅지 운동, 스쿼트를 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변하는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해보며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쿼트 혈당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강도를 총 3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모두 제가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인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구별하기 쉽도록 저중, 고강도라고 설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강도 스쿼트로 10개씩 5세트 총 50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강도 스쿼트로 25개씩 5세트 총 125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강도 스쿼트로 35개씩 5세트 총 175개를 했습니다. 운동 전에는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실험에서 동일한 양의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빵집에서 구매한 단백질 식빵입니다. 그리고 당뇨인이 빵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영상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빵을 자주 먹지 않습니다. 실험에서 빵을 선택한 이유는 탄수화물 양을 일정하게 맞추기 쉽고 각 조건별 혈당 차이를 비교하기 편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3가지 운동을 하기 전에 모두 동일하게 식빵 한 장 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운동 모두 식빵을 다 먹고 난 뒤 15분 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빵만 먹었을 때의 혈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0, 식후 1시간은 188, 식후 2시간은 160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98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빵을 먹고 운동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빵을 먹고 저강도의 스쿼트를 했을 때입니다. 운동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5, 식후 1시간은 161, 식후 2시간은 149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66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빵을 먹고 중강도의 스쿼트를 했을 때입니다. 운동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7, 식후 1시간은 149, 식후 2시간은 11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빵을 먹고 고강도의 스쿼트를 했을 때입니다. 운동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23, 식후 1시간은 180, 식후 2시간은 104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7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놓고 보면 빵을 먹고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스쿼트를 했을 때가 모두 다 혈당 상승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후 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 예상외로 고강도의 운동보다 중강도 운동이 혈당 상승이 적었고 2시간 혈당은 고강도 스쿼트가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강도보다 오히려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혈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힘들게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혈당 상승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럼 스쿼트의 효과와 운동 후 혈당이 상승하는 이유, 운동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면 포도당은 몸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요? 실제 연구들을 보면 식후에 올라온 포도당의 대부분은 근육이 가져갑니다. 식사 후 혈액 속 포도당의 70에서 80% 정도를 골격근이 처리하고 나머지가 간, 뇌, 지방 조직 등으로 나누어져 들어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혈당이 높아졌을 때 그 피 속의 당을 직접 치워주는 가장 큰 기관이 바로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식후에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그냥 앉아 있었던 날보다 식후 혈당이 빨리 내려가고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또 정상인 기준이긴 하지만 단 한 번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운동 후 약 24시간 정도는 근육이 인슐린에 더 민감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식빵을 먹더라도 운동을 한 날의 근육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한번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순간 혈당만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심지어 다음 끼니의 혈당 반응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고강도의 운동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스쿼트 실험에서 고강도의 스쿼트와
중강도 스쿼트의 혈당 수치에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고강도 운동이 조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절대 이상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 당뇨 관련 연구들을 보면 고강도 운동에서는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거나 출렁이는 현상이 꽤 많이 관찰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카테코라민, 글루카곤,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신호를 보내 간 글리코겐을 빠르게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근육은 열심히 포도당을 끌어가고 있는데도 간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포도당 양이 더 커지면서 운동 중 운동 직후 혈당이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동 후 혈당이 낮아진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소모기 현상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후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생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격렬한 운동 후 일시적인 고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은 당화혈 색소, 인슐린 감수성,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데 유익하다고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동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권고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주일 운동량을 계획할 때 적어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게 좋으며 그리고 가능하면 이틀 연속으로 쉬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한번 운동을 하면 그 효과가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번 몰아서 운동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자주 몸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초저 강도에서 최대 강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걸 계산하면서 운동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쉬운 운동부터 약간 힘든 운동까지 골고루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알맞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운동량을 너무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점점 늘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운동 루틴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에 5, 6일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약 30분 정도, 그 후에 걷기나 러닝을 가볍게 3, 40분 정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식단에 따라 운동 방식도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탄수 식사를 해서 혈당이 꽤 많이 오를 수 있는 날에는 운동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약한 강도로 대신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가볍게 오래 걷거나 너무 숨이 차지 않는 정도로 유산소를 길게 이어가는 식입니다. 반대로 식단을 비교적 건강하게 탄수화물 양을 잘 조절한 날에는 혈당보다는 근력 향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운동합니다. 무게를 조금 더 올리거나 세트 수를 늘려서 허벅지나 상체 근육을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이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게 당뇨인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운동을 목표로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본인의 루틴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오늘 조금은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쿼트가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